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되지만은 해외에서는 좀 지지부진하다. 뉴발란스입니다. 뉴발란스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뉴밸런스 절대 안 신어요. 못생겼고 인기 없고 인지도가 바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롯데리아. 최근에 미국으로 진출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롯데리아가 미국을 초반에 이제 정말 줄을 많이 섰더라고요. 굉장히 용감한 선택이다. 햄버거의 본고장이 용감한데. 바삭한 한글 과자의 소리처럼 솔직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터져나오는 수다. 바삭한 수다의 MC를 맡은 디디. 그리고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트레이더스에 들어갔고 다양한 프로모션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다양한 점포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꼭꼭 기회가 되시면 놀러 와주세요. 저희 한글 과자 SNS 확인해 보면 아마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엄청 대단한 분을 보셨죠. 많은 조언과 컨설팅을 받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모셔볼까요? 바로 모셔보시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경영 작가이자 현재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영준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오기 전에도 PD님께서 소비자 트렌드와 시장 조사를 엄청 잘 알려주실 수 있다라고 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전 처음에 이제 두 분이 여기 초청해 주셨다고 아유 저를 왜 하는데 들어보니까 목적이 있었네요. 맞아요. TV로 뵈던 분들을 실물로 뵈니까 아직까지 좀 적응이 잘 안 되긴 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필요한 한글 과자. 제가 사실 오기 전에 두 분 기사를 검색하고 왔어요. 기사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쉽지 않은 게 가시는구나. 리스크를 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나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재고 리스크가 항상 있으니까요. 그렇죠. 식품이 쉽지 않아요. 대단하시다 그런 측면에서 과자를 주셔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나 이런 거 우리가 맞춰가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별의별 거를 막 찍어 먹거나 그래서 오늘 한글 과자랑 같이 좀 먹어볼 수 있는 거 갖고 왔어요. 안에 크림을요. 맞아요. 좋습니다. 크림빵. 요건 근데 사실 유명한 크림빵이잖아요. 제가 다닌 연세. 크림에 좀 찍어 먹을 수 있는 거.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늘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크림에서 마늘 맛이 나니까 되게 독특하네요. 나는 이렇게 꽂아서 먹어야지 샌드위치처럼. 미음 아시옷 맛. 근데 마늘이랑 맛있어. 나는 초코보다 마늘이 더 맛있어요. 바삭바삭한 게 같이 있으니까 맛있어요. 약간 이제 씹히는 게 있으니까 소보루빵 생각나기도 하고요. 위에 바삭하게 하는 게. 아 그러네. 네. 연세우유 쪽에서 혹시 콜라보 할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우리 마늘 맛이 품절이 된 상태였는데 다음 주 출시돼요. 아 다음 주에 제출 출요? 네. 조합 괜찮습니다. 나름 괜찮아요. 근데 바비님이 여기저기 좀 되게 다양한 제품을 많이 보고 그러실 것 같은데 원래 본인의 전문 분야 이거다 생각하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디 나가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유튜브계의 한국 콜마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한국 콜마가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예요. 주문 들어온 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쪽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먹는 쪽, 식품 뭐 이런 쪽이긴 하죠. 어때요? 요즘 식품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 식품 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워낙에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건강에 관련된 게 키워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러다 보니까 대체당을 활용한 음료들도 완전히 대세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로 콜라들이 처음 등장하고 제로 음료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거 대세가 될 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별거 다 한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설탕의 맛을 못 잊어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 WHO에서 대체당을 발암물질로 지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보통 어떤 음식이나 재료가 위험하다 하면은 소비가 탁 꺾여요. 판매가 타격을 입어요. 대체당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거든요. 제로 콜라 계속 잘 팔렸어요. 그만큼 제로라든지 그런 대체당 건강을 위한 음식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편의점에 가면 대부분 제로로 나와 있긴 네, 한데 맞아요. 알코올도 제로로 나왔잖아요. 그럼 요즘에 2025년 하반기에 네. 이런 트렌드가 좀 많이 보인다. 그리고 해외랑 뭔가 다른 트렌드가 보이는 게 뭐 있을까요? 이제는 해외랑 우리나라랑 다른 게 무엇이냐를 찾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K-pop 데몬 헌터스가 대흥행을 해버리면서 외국에서 한국의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거예요. 이 한글 과자라는 것이 타이밍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옛날에는 이제 이런 폰트형 과자 같은 경우에도 다 영어였어요. 그쵸. ABC는 거 영어 과자였고 미국에서 보통 생산된 것들
것 많이 이제 흉내는 것들 많았었죠. 너무 좋은 타이밍에 하필 이제 2025년 올해가 이제 빵 터지는 그 시기에서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해외에서는 너무 잘 됐는데 한국에서 안 되는 브랜드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옛날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어느 정도 유행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차가 거의 없어진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기인 것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생기면서 발생한 현상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나라의 역사적인 것과 지리적인 것, 문화적인 것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미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는 보통 우리나라 들어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게 타코벨이거든요. 미국에서 타코벨 굉장히 인기가 높은 브랜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서 타코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좀 그냥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뭔가 약간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멕시칸 음식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게 약간 한국 사람들이 먹는 중화 요리. 그거의 패스트푸드 버전이 생겼다 하면은 그냥 다들 당연히 먹겠죠. 근데 여기서는 멕시칸이지만 아니기도 하고 저거를 막 엄청 크게 마케팅해가지고 막 자리를 확 잡지 않으면은 썩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라틴계가 되게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들도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멕시코 음식도 인기가 있지만은 프랜차이즈화 할 정도로 대중화된 그렇게 저변이 넓은 음식은 아니에요.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또 다른 예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얘기도 많이 들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베이글이 판매량이 계속 엄청나게 계속 올라오고 있긴 해요. 10년 전쯤에도 한국에서 잠깐 베이글 붐이 일긴 했었어요. 근데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왜요? 두 개 차이가 뭘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10년 전에 베이글 붐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뉴욕 스타일의 베이글을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해외 나가서 먹어보면 빵이 질기잖아요. 저는 맞아요. 즐겨야 돼요. 즐겨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즐겨야 돼요. 그래야 베이글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원래 파는 베이글은 진짜 맛없어요. 그냥 빵인데 왜 이래? 이게 베이글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나름대로 한국적으로 변형을 거친 거예요. 만약 오리지널 스타일을 고수했더라면은 베이글이 잘 팔릴 수가 없었겠죠. 한국화됐다. 네, 한국화됐다. 변형을 거치지 않고 그 고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지화가 중요하다 이거죠. 가장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브랜드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이브 가이즈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햄버거의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탑 10 안에 늘 들어가는 게 파이브 가이즈였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에서 이제 들여왔었죠. 근데 지금 철수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잘 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실제로 줄을 서는 사람도 좀 있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매장을 늘려야 되고 이게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 매점을 찾아가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경우에는 파이브 가이즈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아 가격. 타일러는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은 햄버거의 나라고 싼 거는 몇 달러짜리 햄버거들도 있지만은 뭐 비싼 거는 뭐 100달러 넘어가는 햄버거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 판매하는 이제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의 세트 메뉴 가격이요. 대부분 다 10,000원 초반대. 왜냐면 그 정도가 내가 햄버거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돈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에요. 파이브 가이즈는 어떠냐? 뭐 2만 원대, 3만 원대까지도 가기도 하죠. 이것저것 시키면요. 그러다 보니까 햄버거 이 돈을 써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이면은 맥도날드 햄버거가 2개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안 갔거든요. 한국에 있는 파이브 가이즈에. 왜냐하면 올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 너무 잘 됐다.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파이브 가이즈를. 근데 미국에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파이브 가이즈랑 여기서 하기로 했던 거랑 차이가 나요. 파이브 가이스는 원래 미국에서 유명한 이유는 땅콩 기름에다가 감자를 튀기니까 그게 메인 포인트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감자칩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않고 버거로 간 거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이브 가이즈의 정체성은 감자튀김이다. 땅콩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그 땅콩 향이 나는 은은하게 나는 게 핵심인데 생각해 보면은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만큼 감자튀김에 진심이진 않거든요.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감자튀김도 엄청나게 파고드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봤자 감자튀김일 뿐인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화적 차이? 감자튀김을 메인으로 했는데 이 가격을 매겼다 하면 사람들이 반발할 텐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럴 수 있죠. 쉐이크 쉑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한국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쉐이크 쉑 같은 경우는 특징이 날 수 있는 게 번이잖아요. 버거 번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되게 맛있기로 유명한데
본사에서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이제 번에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초기부터 해서요. 굉장히 한국 특화형 이제 메뉴들을 많이 출시했어요. 고추장 쉑이라든가 나름대로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이제 로컬한 것.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잘 통했죠. 그리고 그게 잘 되니까 고추장 쉑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이제 출시를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점이 잘 먹혔기 때문에 국내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신기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에서는 잘 됐고 한국에서 안 되는 브랜드를 좀 이야기해봤는데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안 됐고 근데 한국에서는 엄청 잘 된다. 저는 다이소가 외국인들한테도 꼭 가야 되는 매점 중에 하나 됐다고 들었어요. 11층까지의 건물이 와 이렇게 되는. 다이소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잘 됐을까요? 다이소가 진짜 놀라운 게 다이소 같은 곳에 납품을 하면요 단위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원래 싸기가 망인해 하다 보니까 일본 다이소에 납품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정도면 남는 물량을 우리나라에 팔아도 될 것 같은데 해서 시작한 게 우리나라 다이소예요. 이름을 빌려오긴 했습니다. 합작 투자 개념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걸 정리를 했어요. 실제로 경영에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거든요. 컨셉만 가져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초반까지는 다이소가 그렇게까지 존재감은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흐름을 탄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었거든요. 2008년에. 워낙에 이제 날리는 곳들이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다이소가 협상력이 생긴 거예요. 다이소 특징이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딱 고정 가격이잖아요. 맞아요. 제조업체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가격에 맞춰주세요. 양을 줄인다든가 좀 성분 함량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격에 맞춘 거예요. 오프라인 다른 마켓에서 파는 것들은 어느 정도 광고비와 홍보비와 유통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품질 차이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났거든요. 이게 굉장히 저렴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되지만은 해외에서는 좀 지지부진하다. 저는 두 가지 브랜드가 생각나는데요. 푸마하고요. 뉴발란스입니다. 뉴발란스 맞아요. 그거. 한국에서 엄청 잘 되던데요? 뉴발란스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푸마의 위상이 글로벌로 보면요 스포츠 패션 의류업계를 통틀어서도 탑5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 인기가 있지는 않거든요. 뉴발란스에도 글로벌 신발 브랜드로 보면은 10위권에 걸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나이키 다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푸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기다 이랜드에서 유통을 했었어요. 이랜드가 푸마에서 사업에서 손을 뗄 때 재고를 한 번에 떠리로 풀었어요. 사람들 인식이 싸구나. 싼 신발로 인식이 잡혀버렸어요. 그럼 내가 그걸 왜 사지? 해외에서는 유명 브랜드지만 국내에서는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버리면서 한동안은 못 올라왔어요. 뉴발란스는 정반대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랜드 쪽에서 이제 유통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한국인들은 발을 보면은 발볼이 굉장히 넓거든요. 좁은 신발을 잘 못 신어요.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발볼 넓은 사람들도 신을 수 있게 편한 신발을 이제 지향을 했어요. 그걸 뉴발란스가 딱 맞춰준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소비자들이 평균 연령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나이가 어렸으면은 발이 아프더라도 참고 신었을 거예요. 멋있으니까 나이키 신고 싶고 뭐 그렇게 멋있는 거 신고 싶지. 근데 나이가 들면은 발 아프면 못 걷겠어요. 둘 다 한때는 아저씨 신발로 불렸었어요. 그래요? 네, 그만큼 국내와 해외 위상이 정말 다른 거긴 하죠. 근데 진짜 너무 달라요. 미국은 뉴발란스 절대 안 신어요. 맞아요. 인도에도 안 신어요. 진짜 인기 없는 브랜드. 대부분 나이키, 아디다스예요. 그 다음에 퓨마나 뭐 이런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뉴발란스는 뭔가 못생겼고 인기 없고 인지도가 바닥. 근데 뭐 못생겨서 성공한 신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크록스라. 있죠. 크록스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에서는 인기가 2010년대 말 2020년대 초반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뭐 동아시아 시장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약간 크록스 혐오주의가 자리 잡힌 것 같아요. 혐오주의요. 되게 싫어해요. 보통 남이 신는 거에 대해서 뭐 의견을 가지지 않아요. 특히나 미국 사람들이 너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문화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크록스를 신으면 약간 거슬려요. 눈에 거슬려요. 한국에서 많이 신으시죠? 근데 한국에서 한국은 정말 많이 신어요. 신발을 신고 벗고 하시니까 되게 적합한 환경이 되는 건데 미국은 그럴 일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발 같지 않은 스레파 같은 거를 신고 다니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신어요? 시골 사는 사람 은퇴를 했고 나는 뭐 상관없어 이건 뭐 귀엽다 하하하하 사가지고 그걸 막 신고 다니고 그런 거지. 크록스를 신고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거나 도심에 나가면
약간 뭐 하자는 거냐? 약간 이런 시선? 예전에 한 2년 3년 전에 겨울에 크록스 안에 약간 좀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크록스가 양말. 있잖아요. 저는 그거 좋아해요. 저도 그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지하철 타고 옆 동네 갔는데 그것도 엄청 지적을 많이 했어. 아니 이거를 신고 옆 동네 간다고? 왜? 그거 우리 동네만 신는 거야. 동네용 신발인데 다른 데 이게 신는 게 삼선을 신는 아니라고.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약간 뭐 하는 거지? 오늘 이제 타일러님 덕분에 좋은 걸 배웠네요. 이탈리아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해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면 되고 미국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는 크록스를 들거라. 크록스는 정말 재밌는 게 말씀하신 대로 신발도 아니라는 관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 게 크록스가 탄생한 게 보트 슈즈로 이제 개발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고무 덩어리로 만들겠다고. 나름대로 특허를 받은 고무덩어리긴 한데 이거의 또 다른 기능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보통 오래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사나 간호사들. 진짜 간호사 신발 맞아요. 맞아요. 간호사 신발이에요, 맞아요.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턴가 패션화가 점점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보면 10대들이 이제 약간 괴이한 방식으로 자기를 자신을 표현하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어릴 때는. 이런 걸 하면서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글로벌 구밍이 터지면서 미국에서 인기가 곤두박질 쳤어요. 크록스 인기는 끝났다. 그거는 그런 못생긴 신발은 다시는 아무도 신지 않을 것이다. 패션 잡지들에서 아주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딱 이제 관짝에 못을 박았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10년대 중반 들어서 다시 이제 CEO가 교체되고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패션업계에서 인스타그래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팝스타들이나 콜라보를 하면서 또 이게 나름대로의 패션으로 인기를 얻어간 거죠. 그걸 어떻게 동네 밖에 신고가 라는 사람들을 도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가니까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크록스 쪽에서 뭘 했느냐? 아시아로 진출하자. 아시아로 진출해서 지금 현재 미국하고 유럽 지역에서 떨어지는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채우자.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일본 이런 동아시아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크록스의 성장세를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신발을 자주 신고 벗고 편한 신발을 찾다 보니까 그런 어글리 슈즈에 그닥 거부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편한 걸 중심으로 찾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많이 신는 어그 부츠. 저 옛날에 처음 봤을 때 그게 뭔가 했어요. 영의정 신발도 아니고 왜 그런 걸 신고 다니지? 왜 저런 걸 신고 다니지? 그래 따뜻하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저런 걸 신고 다니냐면 제가 아까 그 크록스랑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그게 대세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신발 같은 게 기능성을 좀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등산화 같은 것도 일상적으로 신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도 막 엄청 많이 꾸미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크록스를. 근데 요즘에 또 해외에서 맘스터치, 네. 롯데리아도 맞아. 대박 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현상이죠. 한국 이제 햄버거 프랜차이즈 물론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치킨 이제 샌드위치를 그걸 햄버거로 할 수 있냐로 되게 예민하실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줄 서서 사람들이 구매한다고. 일본 엄청 잘 되죠. 일본에서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치킨 집이었어요. 파파이스를 예전에 운영을 했었는데 그 운영 권한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독립을 하셔가지고 차린 곳이 바로 맘스터치였어요. 그래서 보면요 맘스터치의 감자튀김은요 파파이스의 감자튀김하고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원래 치킨 하다가 치킨 버거로 이제 만들고 그게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급성장한 프랜차이즈란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일본으로 진출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 교류가 워낙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의 음식을 서로 좋아해요. 일본의 도쿄에서 신주쿠나 이런 데 가보면요 한글로 간판 네코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은 굉장히 많지만은 치킨 베이스로 해가지고 한 치킨 버거 프랜차이즈들은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거든요. 나름대로 그게 특색이 있는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줄을 많이 서고 그리고 맛도 사실 괜찮기 때문에 맘스터치가 제공하는 한국식 치킨 그걸 바탕으로 만든 그런 치킨 햄버거도 굉장히 잘 팔리는 거죠. 굉장히 인기리에 팔리고요. 이게 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롯데리아. 맞아. 최근에 미국으로 진출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롯데리아가 미국을 햄버거의 본고장이 참 용감한데. 굉장히 용감한 선택이다. 초반에 이제 정말 줄을 많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뉴스화되기도 했는데 물론 어떤 가게나 어떤 브랜드 간에 오픈을 하면 오픈빨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게 실제로 오픈빨이 존재했고 지금은 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점점 자리를 잡는 게 보이고 있긴 한데 롯데리아는 확실히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게 확실히 자리 잡으려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가지고 성공이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렇죠. 미국 이야기 나오니까 미국의 유통시장을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긴 한데 저희도 이제 한글 과자 이야기 많이 하면서 계속 많이 들었던 게 미국에서 어디서 어떤 매장에서 한글 과자나 한국 제품들을 판매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대부분 답 나온 게 H마트나 H마트, 네. 어떤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제일 큰 마트에서 내는 게 좋은 거긴 하겠죠. 월마트라든지
미국이라든가 이제 그런 데 하는 게 좋은 거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데 입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H마트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H마트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한인들을 위한 이제 식료품이나 그래서 라면들이나 그런 식재료 이런 걸 파는 곳이었어요. 이게 세상이 정말 변했나 봅니다. 옛날에는 정말 미국의 한인들만 찾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인들도 그렇게 많이 찾고 있다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코스트코 인기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코스트코가 한국에 진출한 게 1993년이거든요. 그게 당시에 미국의 음식이나 미국의 냉동식품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약간 부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쵸. 근데 미국에서 코스트코 이미지는 부자들이 가는 곳하고는 거리가 전혀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네. 그냥 서민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 식품에 대한 이제 한국인들의 선망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한동안은 우리나라에서 뭐랄까요 강남에 계신 부유하신 분들이나 미국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죠. 약간 옛날에 스벅 들고 다니는 것처럼 코스코 갔다 오면 약간 뭔가 있다 이런 예. 느낌. 미국의 현지 문화를 체험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H마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 생각이 돼요. 여기서 이제 크게 성공을 하신다면은 트레이더스조로 이제 노려 보실 수 있겠죠. 트레이더스 맞아요. 거기도 워낙에 다양한 국가의 에스닉한 이제 푸드를 많이 취급하는 곳이니까 착착 H마트를 노려가시고 그다음에 H마트 넘어가지고 트레이더 조런 데 놀리시고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미국에서는 한인마트에 요즘 많이 가는데 왜 그럴까요? 아마 지점 몇 개를 되게 잘 늘렸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살았을 때는 H마트가 막 30개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한 90개 넘을 거예요. 제가 살았을 때는 H마트가 들어가 있는 곳이 거의 교외 지역에 한인들이 그나마 있는 곳이었는데 H마트의 유통망이 어느 정도 좀 커져가지고 그 K가 넘어오면서 지점을 늘린 위치가 막 맨해튼 도심에다가 슈퍼를 차리는 거예요. 또 크게. 도심에다가 네. H마트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원래 안 들어가는 길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명확한데 그냥 이민자들이 있는 동네에 머무르진 않고 약간 유학생들이 있고 대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 취업한 약간 도심 내 한인들은 있으면서 K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몇 개 잡았던 것 같아요. K를 체험하거나 맛볼 수 있는 공간처럼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100개 이상 매장이 지금 네. 있고 더 확장 중이라고. 몇 개 제품은 H마트에서만 판매하는 한국 제품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납품하기에도 다른 데로 가면 너무 애매하거든요. H마트 같은 경우는 거기라면은 우리 제품의 특색도 살려주면서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서 좀 뜨고 있는 마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잘 이제 홍보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밀어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가능하면 한국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미국에서 트라이 해보고 싶다 이러면 그런 제품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의 관계가 있다면. 연락 주세요. 정말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해봤는데 맞아요. 좋은 콜라보도 몇 개 좀 알아냈어요. 덕분에. 연락 주세요. 한글 과자를 좀 더 약간 보여주고 싶은데 조성 퀴즈 한번 해볼까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한글 과자는 그냥 과자 아닌 재밌게 놀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어필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랜덤하게 두 개, 아이고 와우 이렇게 뽑았는데 오랑 아가 나왔어요. 이걸로 단어를 만들어야 돼요. 오학. 어장. 어장 괜찮네요. 어하구나. 어렵죠? 어렵네요 이거 진짜. 이거 정말 MT 때 써먹기 좋을 것 같은데요. 레크레이션 때 맞아. 네, 쓰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탈락할 것 같네요. 마무리로 앞으로의 이제 트렌드에 대한 하나의 키워드를 한글 과자를 이용해가지고 초성을 여기다 붙여주시면 저희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됐습니다. 간단하게. 요 앞으로 보이는 트렌드인가요? 사실 이게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일단 이 힌트를 드리자면은 저 알 것 같은데. 뭡니까? 건강. 저는 이걸 좀 꼬았습니다. 아니었네. 네. 오케이.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은 사람 이름이고요. 사람 이름? 네, 근현대사에 나오는 한국인이고요. 김구?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김구가 트렌드예요? 정확히 말하면 소비 트렌드라기보다는 이제 밈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데 요새 워낙에 한국 관련된 컨텐츠 나올 때마다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는 거는 이분도 생각을 못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았네요. 바로 맞추셨네요. 와. 알아야죠. 이 정도는 알아야죠. 너무 재밌네요. 제가 새로운 거를 뭔가 배웠네요. 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뵐게요.